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실 정관예우 같은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법관들이 바른 자세로 재판을 잘하면 이런 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없애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리스트 말이죠. 법원의 블랙리스트. 네. 이것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전체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또는 그런 전체적인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럼 왜 자꾸 그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그런 조사위원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꾸 의혹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추가로 확인하고 끝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처장님, 표적 수사가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뭐 적법 위법을 떠나서 뭐 바람직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적 수사는요, 저는 적어도 이거는 위법한 수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파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검찰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법원에서 표적 수사로 넘어온 사건들은 법원이 좀 정의롭게 잘 재판에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추가 법원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은 대법원장께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그런 조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 범위와 대상이 엄격히 정해지가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조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게 뭐 블랙리스트가 계속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예, 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있죠. 네,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이죠. 법관 인사, 이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인데, 법관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 보고 내용에도 실질적 법적 영역 평가를 하고 또 실무 능력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인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 관련 부서에서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권한 없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 177페이지에 보면 법원 행정처의 조직 및 기능 개편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고요. 179페이지 보면 대법관 제청 절차의 개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절차의 개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다 검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행정처 조직 개편은 TF를 만들어서 좀 해보겠다 이런 건데, 처장님께서 대체적인 일정이라도 좀 이렇게 고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검토만 해오니까 가다가 또 허지부지 될 것 같아서. 예,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한 개선은 대법원장께서도 충분히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닙니다. 대법관 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안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언제까지는 이게 완료하겠다라는 게 일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8월 1일자 대법관 또 취임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세 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 1일 이전에. 예, 8월 1일 제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달 전에는 이루어져야 될 그렇죠. 테니까. 예. 예. 그때까지는 이 절차는 좀 2달 전이면 6월 1일이 되네, 그죠? 예. 그 5월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무슨 특정 기간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개혁이라는 게 일정 없이 가면 마냥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한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사법행정 개선 TF도 좀 시한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활동 시한을 뒀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이 상고제도 개선도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여러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하겠다 이러셨는데 이런 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선택의 문제고 일단 선택을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일정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어느 방안이든 국회랑도 협의하시고 여론도 좀 수렴해가면서 일정을 좀 갖고 움직이시면 좋겠다. 마냥 늦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든 선택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상임위가 국방입니다. 그래서 국방이 관련된 것들 중에 법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정치 관여를 했고 선거 개입을 했다고 보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로 의아하게 생각한 거는 작년입니다. 11월 11일 날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11일 뒤인 11월 22일 날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법조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법원이 판결하는데 열흘 만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거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처장님께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구속이 잘못됐다거나 또 구속 이후에 사정병이 생긴 경우에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음을 그냥 저희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법감정이라고 표현하면 네. 저는 이게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들리는 것 같은데 법 여론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법 여론에 비춰보더라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최소한 어떤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얼추 그 기준에 맞게끔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열흘 만에 뒤집힌다. 결론이 다르게 난다는 것은 좀 법원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속적 부심에서 풀어진 이유가 뭐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문에 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원 가는 거 아닙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재판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구속 불구속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구속영장 발부합니까? 그렇다기보다도 그 구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 소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필요한데 그 소명이 좀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저만 좀 불만이 있는 건 줄 알았더만 내부의 어떤 부장판사께서 올린 글을 보니까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체불명의 용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얘기 보면 저는 뭐 다 동의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당신들은 신이 아니다. 여기 당신들은 판사를 얘기합니다. 조금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인의 정서, 여론에 비춰보았을 때 이상한 거는 저는 대체로 이상하다고 보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조금 더 진전해서 말씀드리면 법관은 헌법 103조에 따르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잘 아시는 걸 겁니다. 국회의원도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비판에 시달리죠. 그 양심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추론컨대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이른바 힘대로 판결 또는 돈 있는 사람이 돈 써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돈대로 판결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저는 넣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관 마음대로
이른바 멋대로 판결하라라고 주문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이 국민 정서에, 국민 여론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이 양심에 대한 이해,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이해가 멋대로 판결해도 된다는 걸로 좀 오해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남용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을 좀 합니다. 좀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예,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란 것은 이게 윤리적 그런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양심이라서 법적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의 소신이나 그 신조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신조는 법에 굴복돼야 되고 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사가 자기 신념이 어떻든 간에 법의 해석을 하는 한 법에 따라서 이래야 되고 따라서 그 결론도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은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나 있고요. 179페이지 보면 대법관 제청 절차의 개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절차의 개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다 검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행정처 조직 개편은 TF를 만들어서 좀 해보겠다 이런 건데, 처장님께서 대체적인 일정이라도 좀 이렇게 고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검토만 해오니까 가다가 또 허지부지 될 것 같아서. 예,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한 개선은 대법원장께서도 충분히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닙니다. 대법관 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안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언제까지는 이게 완료하겠다라는 게 일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8월 1일자 대법관 또 취임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세 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있죠. 네,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이죠. 법관 인사, 이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인데, 법관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 보고 내용에도 실질적 법적 영역 평가를 하고 또 실무 능력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인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 관련 부서에서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권한 없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업무 보고 한 내용 중에 177페이지에 보면 법원 행정처의 조직 및 기능 개편이라는 항목이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 1일 이전에. 예, 8월 1일 제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달 전에는 이루어져야 그렇죠? 될 테니까. 예. 예. 그때까지는 이 절차는 좀 2달 전이면 6월 1일이 되네요. 그죠? 예, 예. 그 5월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무슨 특정 기간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개혁이라는 게 일정 없이 가면 마냥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한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사법행정 개선 TF도 좀 시한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도 좀 활동 시한을 뒀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이 상고제도 개선도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여러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하겠다 그러셨는데, 이런 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선택의 문제고, 일단 선택을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일정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어느 방안이든 국회랑도 협의하시고 여론도 좀 수렴해가면서
적법 위법을 떠나서 뭐 바람직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적 수사는요, 저는 적어도 이거는 위법한 수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파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검찰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법원에서 표적 수사로 넘어온 사건들은 법원이 좀 정의롭게 잘 재판에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추가 법원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은 대법원장께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그런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 범위와 대상이 엄격히 정해지가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조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게 뭐 블랙리스트가 계속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예, 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실 정관예우 같은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법관들이 바른 자세로 재판을 잘하면 이런 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없애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리스트 말이죠. 법원의 블랙리스트. 네. 이것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전체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또는 그런 전체적인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럼 왜 자꾸 그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그런 조사위원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꾸 의혹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추가로 확인하고 끝내야 된다는 그런 저 점에서 처장님, 표적 수사가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위법하다고 보십니까?